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박사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은 시장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장의 연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주도주 안에서 수익도 분명히 내고 있지만은 신규로 종목을 잡으러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에 대장은 정해져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 강력한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한 추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종목이 있었다면 그 안에 이미 종목들을 들고 홀딩을 했다라면 아주 좋은 시장이겠지만 중간에 편입을 하고 중간에 이제 뭐 승차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증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점일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죠. 일단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전일 마이크론이 장후에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3% 상승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장 초반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갭 상승을 실현을 했고요. 이런 갭 상승 이후에 정확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 매물대에 부딪히게 되죠. 일단은 직전 고점에 최근 오랫동안 거의 1년 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또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삼성전자 물량에서 그러겠습니까? 중소형주 안에서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권리납 부분에서 12월 26일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 날입니다. 그렇다면 12월 26일 이후에 반도체 IT 장비를 이제 편입하는 시간으로 혹은 기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 상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가의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갔을 때,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승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예상을 뛰어넘는 오버슈팅과 시장의 수급이 활적으로 터질 때 발생하는 일인데요. 주가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간, 즉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의 구간에서 정확히 지지를 안 해주고 깰 경우가 어떻게 보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하락 조정을 보일 때도 저희가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있을 코스피 2400, 2500 시대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전히 내년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놓고 지금의 구간에서 내년에 진정한 상승을 보일 종목을 선별하고 또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그 밖에 트레이더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은 똑같이 힘들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힘든 속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위험 속에서 그 기회를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지만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섣불리 고점 매수라든지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충분한 조정을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또 MSCI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탄핵 이슈가 이제 하원 쪽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이슈가 불거지며 약간의 불확실성이 보이는 구간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폭락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놀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호실적으로 인해서 3%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갭 상승 그리고 고가에서 오늘은 약간 파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삼성과 하이닉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이어졌으나 일단은 고점 부분이고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최고점에 이제 처음 도달했기 때문에 그간의 매물에 대한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략 1에서 2주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해서 내년 연초부터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등 대장의 하락으로 그간 상승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됐죠. 이쪽에 장초 이후 매도 물량 출회가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을 준다면 압축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낸드 플래시, 즉 D램보다는 낸드가 조금 더 시장에서 회복이 더 빠른 부분이 있고 그 외 패키징 장비, 증착, 테스트 등 종목을 압축을 해서 선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은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 1분기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나온다 아니면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1분기가 안 좋다 하면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1분기 안 좋고 그 이후에 좋을 거다라는 걸 보면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5G에서 그게 증명이 됐죠. 오이라든지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등등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실적이 100% 확인된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이 고점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실적이 나오는 순간이 고점이 돼버린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전일에 이어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세균 관련, 이낙연 관련, 안철수 관련주까지 참 막판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현을 어제 이제 장 막판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기법 매매에서 라인을 잡았는데 그 라인에 오지 않아서 돌파 매매를 오늘 좀 했어요. 돌파 매매로 수익 실현 좀 했는데 그 이후에도 GM테크라든지 동양물산이라든지 이 안에서 기존 대장이 아닌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좀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정치 테마를 하면서 느꼈지만 테마의 확산, 기존에 몇 개의 테마가 있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테마가 확산되는 순간이 고점에 근접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돼지 열병이라든지 구충제라든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관련주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돈이 집중을 못해요. 이게 포커싱이 정확히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테마의 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등을 못하고 바닥 위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반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급속도로 커질 때는 그 외 종목들은 아예 지워버리고 대장만 압축해서 보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보정 관련주 창초 반등 이후에 불확실성에 소리가 났네요. 비보정 관련 장초 이 불확실성에 의한 장초의 반등 이후 불확실성에 의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정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저가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네, 저가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전량 매도가 좋아 보인다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텔콤도 보유를 했고, 에스텍 파머도 어제 매수한 물량 오늘 상승할 때 전량 매도를 했고요. 피보종 관련해서 임상 상상이 아무리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지만, 만에 하나 있을 젠백스 같은 이슈가 터진다면 그때 이제 시장을 보면서 기회 요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약간의 도박성 모험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전일 말씀드린 매드팩토 상장 이후 초반 상승 후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오늘 이제 호가창을 열어놓고 동시에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한 1.5% 정도만 간단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호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즉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느낌을 제가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구주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매드팩토 관련해서는, 네, 태웅 로직스를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관련해서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일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텍스가 신규 상장을 하네요. 얘는 문제가 이제 유통 물량이 61%나 돼요. 유통 물량 61% 정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청약률도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내일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 컴퍼니 K를 내일 좀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컴퍼니 K가 이제 내일 시가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내일 브릿지바이오가 급등을 하면 컴퍼니 K도 같이 급등을 하겠죠. 근데 브릿지바이오가 급등을 못하면 컴퍼니 K도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 코미팜이 FDA 임상 2분의 1 승인이 된 이슈로 시간 외에 일단 상한가 들어갔고, KM제약 시간 외에 큰 폭 상승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강한 선물 외인의 매수는 다 좋았는데, 일단은 기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인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지만, 일단 이 포지션 자체가 점점 약해져요. 이 상방에 대한 옵션 포지션이 약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거의 이 프로그램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반도체를 올려놓고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다가 폭탄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 시점이 나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고요. 이 시점에 나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고, 중국 증시도 이런 형태를 보였을 때, 그리고 트럼프와 하원 탄핵 통과 이슈가 불거졌을 때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외인들이 특히 IT 섹터의 매도가, 코스닥 IT 섹터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자, 지수를 좀 볼게요. K 지수 잠깐만 좀 보고 가면 원달러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이 다시 또 재차 반등을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런 삼각 수렴을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러한 삼각형 패턴을 보인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추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이러한 구간에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이 관성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시장이 급격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러 가죠. 일단 정확히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최고가
찍었습니다. 57,000원. 전일에 이어 오늘은 아예 신고가가 나왔죠. 57,300원. 57,300원이고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인가요? 57,500원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를 갭으로 돌파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 구간을 이제 갭으로 돌파하면서 완전히 시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 엄청나게 무거운 주식이 진짜로 끝도 없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간 동안 눌림의 첫 반등입니다. 한 번에 돌파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런 구간을 다시 85,000원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재차 반도체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 보죠. 먼저 녹십자열비. 전일 거래대금 대략 1,000억 개 엄청난 거래량을 터치고 조정을 좀 보였던 종목이에요. 조정이 좀 양호하게 있어서 이런 구간까지는 매수 밴드로 잡아볼 수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400원, 1,500원 구간까지 준다면, 아니면 바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료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개발한 물질이 노화를 4배 지연시켜 준답니다. 노화를 늦춰주는 물질을 개발해서 코스맥스와 함께 내년에 화장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기존 대비 4배면 굉장히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한가는 못 갔죠. 여기서 내일 반등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간 워낙 거래량이 어떤 종목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이 종목의 공모가는 11,400원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내일 회복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지금 공모가 부분에서 굉장한 공방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앞타바이오는 그간 뭐 변칙적인 부분을 보였죠. 이제 볼 구간은 어차피 바로 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갭 구간을 지지하고 다시 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요. ABL 바이오 오늘 상승 이후에 4%까지 상승 이후에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이 기관 쪽에서 오늘 물량이 좀 쏟아졌네요. 오늘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어서, 근데 그 보호예수가 대략 700만 주 정도가 오늘 풀렸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이 구간은 매수존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18,900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소화가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텔콤, 오늘 이후로는 종목을 지울게요. 텔콤은 내일은 관찰만 할 거예요. 텔콤보다는 앞으로 에스텍 파마 하나만 집중을 좀 하고, 에스텍 파마는 시간에 좀 많이 올랐네요. 봤었는데 14%. 일단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올라갈 때 여기서 선을 그어놓은 자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 이 구간에서 잡아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잡아놓은 거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서 일단은 에스텍파마에 대한 매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된다면 돌파의 흐름도 나올 수 있고요. 장중에 쭉 밀렸다가 젠백스처럼 끌고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막 콘덴서 견조한 흐름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특별히 뭐 우려되는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에스테파마 했고, 호텔신라, 중국 소비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못 가지만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자금 넣어놓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홀딩 관점으로 보고, 한솔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21선 구간 지지 여부 보려고 해요. 지지되고 올라가는 구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나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상승 때 내가 주도주야 라고 했던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겠죠. 반도체 증착 장비를 하고 있는 테스, 이 갭 구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센트럴모텍은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시가 베팅을 해도 무방했을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시가 베팅을. 일단 저는 이거를 1차 매도를 올라가면서 한 16,000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16,35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을 이제 센트럴모텍을 했는데, 이 신규 상장할 때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요. 그 안에서 추세가 유지된 종목을 했고, 내일은 신테카바이오가 시간에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공모가 14,000원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내일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뻥튀기 시켜서 올렸다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약 43억 정도 나왔는데 17,800원, 14,800원 정도면 지지 주면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걸로 보여지네요. 왜냐면 301선 이런 선들이 우상향을 할 거니까. 신테카 바이오를 하나 여기다 좀 넣어보고요. ABL 신테카 바이오 하나 넣고, 센트럴모텍은 매매 끝내서 지우고요. 다음 미스터 블루는 전일 이거 좀 지지부진하면 매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8,000원 오늘 찍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해버렸어요. 너무 지지부진해서 느려서 매도 처리를 했고, SK바이오랜드는 오늘 종가 매수 종목입니다. 이제 제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소량 잡았어요. 소량.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28,000원 걸었는데 안 걸리고 29,000원 돌파하고 눌릴 줄 알았는데 끝내 못 눌려서 이거를 매수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CMG 제약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기존에 SK케미칼과 바이오랜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랜드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빨리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양음양 패턴이라고 했죠. 그럼 내일 양봉 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첨보는 2차전지 바닥권 종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일단 여기서 바닥 잡고 반등하는 흐름, 스윙 종목 쪽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유니셈은 오늘도 기간 매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 돌파 이후 눌림을 봐야겠죠. 5,000원 혹은 5,000원 이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만들어져서. 자, 그리고 서연이라고 아까 적었네. 서원은 이 섹터의 대장이었어요. 원래 상가 이후에 눌림, 오늘 시가 이후 상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에서 잡아서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 큰 걸 다 놓쳤네요. 근데 어차피 돌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욕심은 없고, 보통 이제 조금 더 제가 몇 마리 봤다면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았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는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 롤링이 제대로 나온 매매 형태가 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매드팩도
매드톡. 오늘도 좀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죠. 신규 상장 종목은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고, 저희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한 거는 구간에서 잡아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서 같이 호가를 받기 때문에 호가가 이상을 해서 여기서 전량 매도 이후에 쌍바닥 해서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돌파 이후 눌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거는 진짜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흘러내리는 패턴이 되면, 특히 이제 이런 흘러내리면서 삼각 수렴을 하면 급락이에요. 급락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하고 매매를 중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은 태용로직스랑 좀 잘 봐야죠. 태용로직스가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잠시 반등을 줬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고 다시 밀리니까 여기서 가는구나 하는 사람들 다 손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렸죠. 그러면 매드팩토도 돌파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구주 물량이 많은 제약바이오는 항상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힘든 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